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에서 개인 간의 중고차 거래를 할 때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개인 매물이 좋은지 아니면 상사에 속해 있는 딜러 매물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상사에 속해 있는 딜러 매물보다는 개인 거래를 더 좋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실 줄 아셨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 거래보다는 중고차 딜러 상사 매물을 더 좋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바케기는 해요.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꼭 댓글에 예상되는 댓글이 있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치지 않는 확실히 믿을 만한 신뢰 있는 지인과의 개인 거래가 가장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중고차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뼈다구 먹지 않은 사고가 있는 차를 사는 걸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은 자동차는 뭐 외판 교환은 아무 상관없고 뼈다귀 먹은 사고 정도만 없다면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수리하면서 타면 되거든요. 물론 자동차라는 게 많은 부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거래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명의가 변경이 되면 아무 이상 없던 차가 갑자기 고장이 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게 하려고 개인 거래하다가 그래도 좀 서운한 기분이 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판매하는 지인 입장에서도 지인한테 파니까 제값 받고 팔지도 못하면서 또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팔아놨더니 또 뭐 좀만 문제 있으면 자꾸 전화 오고 시달리니까, 한번 개인 거래를 해놓고서는 매도하는 입장에서 다시는 개인 거래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예전에 스쿠터 팔았다가 고생한 적이 있는데, 자,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개인 간의 거래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 간의 개인 거래는 저는 되게 좋게 보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모르는 사람 간의 개인 거래는요, 이거 완전히 그냥 자유경쟁 시장의 사인 간의 거래입니다. 그냥 계약서 도장 꽝 찍고 주민등록증 들고 구청 가면 돼요. 주민등록증 들고 구청에 가면 매매 계약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매도인의 주민등록증, 매수인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고요. 매수인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명의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생각해보면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랑 똑같은 절차예요. 거의 그 수준인데, 자, 그럼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자, 이제 모르는 사인 간의 개인 거래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별 이점이 없습니다. 개인 판매자가 물건을 싸게 팔까요? 개인 판매자는 왜 물건을 직접 팔까요? 딜러한테 팔지 않고. 자, 딜러한테 팔면 딜러는 시세대로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매도 차익을 갖고 이득을 취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보통 딜러들은요, 한 200만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매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저가의 경차 같은 경우는 좀 논외겠지만요. 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엔카에 보면 가끔씩 개인 매물을 올리는 개인들이 있는데, 그 개인들이 딜러한테 물건을 팔려고 내놨다가 너무 얼토당토한 가격을 부르니까 사실 딜러는 정상가 주고 사지 않죠. 그 차익을 내가 먹겠다는 생각으로 개인 매물을 올리게 됩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걸 맨날 나가서 마주쳐야 되고, 마주치러 나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 영업시간이랑 안 맞으면 내가 인감을 떼서 보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매수인이 차를 매수해서 갔는데 계속 이전을 하지 않고 타고 있다면 좀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 거래 자체가 상당히 귀찮은 일인데 왜 개인 거래를 할까요? 바로 차익,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거래 매물이 결코 우리 매수하는 입장에서 싸진 않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를 하면 뭔가 중간 수수료가 없으니까 좀 쌀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게다가 개인 거래는요, 엔카에서 보면은 매도인이 매물을 올려놓고 매수인이 연락이 입질이 많이 오면 가격을 자꾸 변동시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자꾸 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올렸는데 연락이 더 오면 그냥 잠수 타고 또 더 올려요. 사실 이거 자유경쟁 시장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매물은 그닥 특별히 싸지도 않고 그냥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보증을 해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매수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매도인이, 판매하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았어도 판매하는 매도인이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죠. 정말 선량한 매도인이라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매수인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민법 750조의 손해배상 같은 거 조항으로 간다면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갖게 되는데, 입증 책임 문제가 어디에 있냐가 사실은 핵심인데, 중고 매물을 구입하면서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사실은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잠수 타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중고나라에서 물건 거래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고 물건 사고 파는데 이미 입금 받고 물건 보내면 그냥 끝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 아무 제도적 장치가 없죠. 개인 거래는 그냥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보완 장치가 없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작심하고 사기치려면 사실 사기치기 좋은 게 개인 매물입니다. 사실 까놓고 해서 소송을 걸든지 말든지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상사 매물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사 매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절차적인 장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성능 기록부입니다. 자, 정식 상사
상사에 속해 있는 딜러가 자동차 중개업을 할 때는 성능 기록부 원부를 발행해야 됩니다. 성능 기록부 원부는 사실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들로 돼 있어요. 누유나 이런 것들은 저는 항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외판 교환이나 뼈다구 교환,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사고차만 아니면 대부분은 그냥 고치면서 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차는 원래 고치면서 타는 거고 정상 용도에 맞게 주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면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고치면 되는 거고요. 문제가 없는 차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뼈다구 먹지 않은 차를 사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때 사고차, 뼈다구 먹은 차도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고쳐서 타는데 문제 없는 차가 있는데 그런 차는 이제 저렴하게 구입하면 되는 거죠. 싼 맛에 저렴한 차를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뼈다구 먹지 않은 차를 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매매 상사에 속해 있는 딜러는 성능 기록부를 발부해야 되는데 그 성능 기록부에는 외판 교환 내역이 있는지, 외판 판금 내역이 있는지, 뼈다구 사고가 있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좋은 거 같다, 나쁜 거 같다가 아니고 교환이 있다 없다로 표시가 돼요. 소소한 판금 정도야 상관없지만 교환이 있는 걸 교환이 없다고 한다든지 인사이드 패널이나 이 뼈다구까지 사고가 있다면 외판 교환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판 교환 사실 상관없고 이것까지 뻥쳐도 괜찮은데 안쪽에 뼈다구까지 사고가 있다면 이 뼈다구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외부 패널까지 교환이 없다고까지 뻥쳐야 되는데, 자, 성능 기록부 발급하는 사람이 그거 다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왜 커지는지,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 그 법이 굉장히 매수인에게 사실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고차를 판매하는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법이 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정보의 비대칭이기 때문이죠. 매수인은 정보가 없고 매도인은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법도 약간 약자의 손을 좀 들어주는 약간 편파적인 법입니다. 법이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또 있죠. 예전에 이제 IMF 때 문제가 생기니까 생겼던 법 중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도 보면 또 임차인에게 굉장히 좀 유리하게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법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약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좀 편파적인 거죠. 사실은 중고차 매매 시장도 법을 자세히 보면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자동차 관리법 58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자동차의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을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어떻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된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하면요, 이하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이게 성능 기록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첨부해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수할 때 사인을 거기다 받아요. 자,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사인을 하기 때문이지 거기에 다 자동차 상태에 대해서 외판 교환이 있는지, 뼈다구 사고 있는지, 이게 사고차인지 객관적인 진단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이거 뻥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58조의 4를 볼게요.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는 성능 기록부를 발부하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한테 발부를 받아서 자동차 매매 딜러가 이 서를 첨부해서 이제 판매하는 건데,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 상태 점검 내용에 대해서 보증하여야 된다.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는 제1항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외판 교환이 있고 뼈다구 문제가 있는데 그 차를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고지서를 발급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환불까지 가능한지 제가 조금 의문이고 이제 몇십만 원 손해배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주면 어떻게 하냐, 보험까지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자, 자동차 매매업자가, 그러니까 딜러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 58조 1항 아까 얘기했던 그 성능 기록부 발부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고지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 자동차 성능 상태를 점검하는 자, 그러니까 성능 기록부 발급하는 사람이 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가한 경우에는 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업자에게 부상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딜러가 판매할 때 성능 기록부를 발급받잖아요. 성능 기록부는 제3자입니다. 제3자가 발급하는데 제3자가 좀 제대로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는데 교환 내역인데 교환 내역을 표시 안 했고 인사이드 패널이나 뼈다구 사고가 있는데 그걸 없다고 표시를 했어요. 딜러는 이걸 몰랐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모를 수가 없지만 서로 짜고 쳐서 그렇게 하면 하지, 성능 점검 기록부 발급하는 사람은 거짓으로 작성을 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작성을 안 하는데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친하기 싫어서 많이 하다 보니까 한두 개를 조금 대충 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성능 기록부를 발급하는 업자가 잘못 발급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냥 그 재산상의 손해를 매매업자가 그냥 먼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는 야,
그 성능 기록부는 니들끼리 한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니들끼리 한 거니까 니들끼리 책임 관계 하든지 말든지 난 필요 없고, 나는 계약서 딜러랑 했으니까 딜러 너가 일단 나한테 보상하고 그 책임 문제는 니들끼리 해. 난 알 바 없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누가? 자동차 매매업자가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짓으로 되거나 문제가 있는, 오류가 있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딜러랑 성능 기록부 발급한 사람이랑 니들 둘이 싸우라는 거예요. 서로 구상권을 하든지 말든지 둘이 싸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법 자체가 굉장히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 법을 볼게요.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매수인이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는 완전히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자, 주행거리를 뻥치거나요, 또는 침수 사실이 있는 자, 침수차를 팔았거나 58조 1항 제1호 또는 2호의 내용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이제 성능기록부예요. 성능기록부 거짓으로 고지하면 매매 계약을 심지어는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능기록부에 외판 뼈다고 아무 이상도 없다고 했는데 이게 미상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러 갔어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매매 상사가 민원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도적인 절차적인 걸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절차적인 건 성능 기록부랑 카히스토리 보험 이력이, 우린 그 두 가지만 믿고 가면 되고, 사실 딜러의 말이랑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식 상사에 속해 있는 딜러가 발행한 성능 기록부랑 정식 상사에 속해 있는 딜러가 발급받아와서 가져오는 첨부하는 성능 기록부랑 카히스토리 두 개만 있으면 우리는 그 차 상태에 대해서 많은 거를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심지어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심지어는 해제까지 할 가능성도 있고 법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게 사실 별거 좆도 없습니다. 성능 기록부랑 카히스토리 두 개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오프라인에서 자동차 보는 법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영상을 찍는데 사실은 그게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카히스토리만 봐도 되고 성능 기록부 두 가지만 보면 거의 많은 게 걸러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전문가가 가면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럼 닥신 너는 그래도 좀 아는 전문가니까 너는 괜찮냐? 저도 전문가라서 안 돼요. 저도 사실 보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뭐 볼트 풀린 자국 보고 뭐 여러 가지 침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성능 기록부에 침수 흔적이 없다고 차를 발급해서 팔아놓고 이 차가 나중에 침수차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고, 안 해주면 구청 가면 돼요. 자, 그런데 개인 간의 거래를 했을 때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판매자가 잠수 타버리면 뭐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옥션이나 G마켓 같은 데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환불을 받기가 쉽죠. 그 이유는 제3자 거래 방식이라는 그 거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판매하는 판매자가 좋은 판매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개인 간의 개인 거래를 하면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많고, 작심하고 속이려면 정말 아주 속이기 쉽습니다. 상사 거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보완이 돼 있고, 이 장치들이 굉장히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정보 비대칭 시장에서 정보가 없는 매수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상사 매물은 좋은 매물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사 매물은 제도적인 절차가 좋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절차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은 차를 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내가 왜 중고차 딜러한테 매물을 구입했는데 차가 안 좋았고 맨날 문제가 생겼고 고장만 났고 왜 그럴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그건 여러분이 그 제도적인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뭐 카히스토리 성능 기록부 이런 거를 국가에서 막 이렇게 제대로 난리치고 만들어 놓고 법도 굉장히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놔도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성능 기록부가 뭔지도 모르고 다짜고짜 매장에 가서 뭐 나는 썬루프가 있는 차가 좋고 뭐 핸드 엉뜨 있는 차가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보고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태반이라는 거죠.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편집하면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되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